순자 언니, 그 아파트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거? 경매 넘어갔지 뭐. 나도 이제 좀 내려놓고 살려 그래. 도봉동 시장 안 단골 분식집. 수증기 올라오는 떡볶이 국물 사이로 흐릿하게 묻어나온 말이었습니다. 순자 언니는 천천히 어묵 국물을 떠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뭐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거지. 같이 앉아있던 동네 동생은 잠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자리엔 특별한 위로도 놀라움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의 평범한 고백처럼 흘러갔습니다. 이 동네에서만 평생을 살아온 조순자 씨는 1965년생입니다. 서울 도봉구 토박이답게 도봉산 자락이 보이는 길, 어린 시절 놀던 우이천둔치까지 그녀에겐 모든 것이 익숙했습니다. 결혼식도 첫애 출산도 이혼 조정도 도봉구청에서 치렀고 30년 넘게 이 동네의 계절을 함께 지나왔습니다. 한동안은 남편 없이 아이 둘을 키우며 아르바이트와 식당 일을 전전했지만 40 중반이 되던 해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젠 내 이름으로 뭘 해보자. 그녀는 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따고 독립법인 소속 설계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의 시작은 늘 전화기였죠. 하루에 200통씩 전화를 걸고 끊기를 반복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계약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말이면 아파트 단지를 돌며 홍보물을 돌렸고 택배기사에게도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렇게 계약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했고 3년쯤 지나자 조순자 팀장님이라는 호칭이 붙었습니다. 전성기 땐 연소득이 8천만 원을 넘었고 차도 중형 세단으로 바꿨습니다. 동네에선 도봉동 성공신화처럼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살던 서원 아파트는 도봉동을 대표하는 구축단지였습니다. 큰 평수는 아니었지만 관리가 잘 되었고 단지 앞에는 오래된 은행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여기만큼 살기 좋은 데는 없다는 게 그녀의 지론이었죠. 그러나 2021년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보던 부동산 커뮤니티 글 하나가 그녀를 흔들었습니다. 지금 갈아타기 못하면 영원히 못 갈아탄다. 도봉동 국평 조만간 12억 간다. 댓글엔 갈아타야 산다는 말들이 줄을 이었고 어느새 그녀도 그 열기에 젖어들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그렇게 마음먹은 그녀는 바로 옆에 입지가 더 좋은 대상타운 현대아파트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깔끔한 외관, 넓은 커뮤니티 센터,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 그리고 무엇보다 방학역 초역세권이 마음을 사로잡았죠. 중개사무소를 몇 군데 돌다가 결국 33평 매매가 무려 9억 2천만 원의 매물을 잡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비싸다며 말렸지만 그녀의 결정은 단단했습니다. 나도 이제 좀 넓고 좋은 데서 살아보고 싶다는 욕심이 고개를 들었죠. 문제는 자금이었습니다. 서원 아파트를 팔면서 계산해보니 전 재산은 1억 2천만 원 남짓. 적금, 예금 끌어모아도 여전히 부족한 금액은 8억 원 가까이 됐습니다. 결국 그녀는 한도가 최대한 나오는 대부업체에서 8억을 대출받았습니다. 집값의 85%를 외부 자금에 의존한 셈이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도 조심스럽게 말했죠. 이 정도면 과도한 대출이 아니라 영끌이에요. 하지만 순자 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성실한데요. 갚을 수 있어요. 지금이 아니면 안 돼요. 이사하는 날 아침 비닐에 쌓인 식탁과 전자레인지가 트럭에 실릴 때 그녀는 기분이 들떠 있었습니다. 마치 인생 2막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죠. 입주 후 그녀는 아파트 커뮤니티 게시판에 첫 인사글을 남겼습니다. 백이동 새 입주자 조순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베란다에서 보이는 북한산 능선이 너무 아름다워 매일 아침마다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고 이게 행복이지 라는 글귀를 덧붙였습니다. 친구들은 부러워했고 자녀들도 엄마 멋지다고 칭찬했죠.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은 보험보다 식비를 먼저 챙겼습니다. 신규 계약은 뚝 끊겼고 해약률이 치솟았습니다.
설계사 수당은 절반 이하로 줄었고 그나마 남은 수입도 대출이자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조순자 씨는 잠깐 버티면 다시 나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빨리 무너져 내렸습니다. 2023년 봄 순자 씨의 우편함에 등기 하나가 꽂혔습니다. 대부업체에서 보낸 연체 통지서였습니다. 연체 2개월 조속한 변제를 바랍니다. 빨간 글씨가 선명하게 박힌 문서를 들고 그녀는 현관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전에도 카드값이 빠져나가지 못했다는 알림이 떴고 대출 이자는 이미 자동이체에서 튕겨져 나갔습니다. 첫 달은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로 간신히 막았고 두 번째 달엔 사정 끝에 동생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매달 3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입은 이제 없었고 기존 계약조차 해지되는 상황에서 재기는커녕 생존조차 힘겨웠습니다. 예전엔 우량 고객이라며 인사도 깍듯하게 하던 은행 직원이 마지막으로 걸어온 전화에서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채권이 이제 관리회사로 이관됩니다. 추가 조치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 말은 마치 우리는 더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선언처럼 들렸고 수화기를 내려놓은 그녀는 한참 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선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더 깊고 차가운 비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가을 서울의 생법원에서 내려진 파산 선고 결정문이 그녀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그날 순자 씨는 하루 종일 이불을 덮은 채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하지 않았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흘러갔고 며칠 뒤 집 우편함에는 임의경매 개시 결정서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긴 문장들 사이로 압류, 입찰, 경매기일이라는 단어가 줄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집은 2024년 9월 법정에서 낙찰되며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낙찰가는 7억 2천. 샀던 가격보다 무려 2억이 떨어졌습니다. 전 재산 1억 2천이 날아간 건 당연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새롭게 찾은 거처는 오래전 살던 서원 아파트 근처의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남향도 아니었고 베란다도 없었고 오래된 보일러는 자꾸만 물이 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덜 불안했습니다. 숨통이 트였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매달 이자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와도 덜컥 겁을 먹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스불을 켜고 국을 끓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조금씩 일상을 되찾기 시작한 그녀는 도봉동 노인복지센터에서 민원상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보험 설계사로서의 이력은 퇴직 후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각종 고지서를 들고 찾아오는 어르신들 앞에서 그녀는 연금 수급표를 하나하나 읽어주고 건강보험 납부서를 함께 확인해 주었습니다. 처음엔 잠깐 일하다 말 줄 알았던 일이 점점 커졌고 이제는 센터 직원들 사이에서도 그녀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활발할까라는 말도 자주 들었지만 그녀는 그저 담담히 말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어서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시장통 골목길을 걷다 문득 서원 아파트 단지를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익숙한 구조. 은행나무 아래 놓인 벤치, 그리고 그녀가 한때 심었던 화단의 국화꽃. 불 꺼진 베란다를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나는 나였어. 다시 돌아갈 순 없어도 그 기억이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 말합니다. 부동산은 결국 오르는 거야. 버티는 자가 승자지. 그럴 때마다 그녀는 말없이 미소를 짓습니다. 언뜻 보면 수긍하는 듯하지만 그 속엔 전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죠. 나는 올라서 산 게 아니라 올라서 지른 거였지. 조순자 씨는 그제서야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깨달았습니다.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공기에 휩쓸린 선택이었고
나만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만든 결과였죠. 그렇게 실패를 반추하며 그녀는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자신처럼 대출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괜히 말을 걸고 싶어집니다. 혹시 무리하는 건 아니죠? 한번 쉬어가요.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은 잠시 멈칫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패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 진짜 마음에서 우러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기억하는 이웃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에 실패한 동네 친구, 전세 사기로 시달리는 후배, 노부모 병원비 때문에 카드론을 돌리는 언니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조용히 번져가며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의 작은 연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순자 씨는 실패의 잔해 속에서도 사람과 일상을 다시 잊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고요하지만 더 단단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오붓하세요. 감사합니다.